안녕하십니까, 어벙벙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규칙 베이직 문제 6편입니다. 6편. 베이직 문제는 6편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검색창에 어벙벙사자의 골프 규칙을 찾으시거나 그 골프 규칙 카페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창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베이직 6편 1편입니다. 1번 문제는 깊은 러프로 간 볼을 찾았지만 자신의 볼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거는 규칙 7.3에 나오죠. 볼을 찾은 경우니까 자신의 볼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마크하고 집어 올려서 자신의 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할 때는 자신의 볼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볼을 조금만 닦을 수 있어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래서 집어 올린 볼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내 볼인지 확인 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만으로 집어 올려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마크를 해야 됩니다. 2번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타수를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마커의 책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의 특성이죠, 마커. 마커는 플레이어의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고 확인하고 서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마커고요. 플레이어는 마커가 기록한 스코어를 확인하고 서명해서 라운드가 끝난 후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카드를 확인할 책임은 당연히 플레이어와 플레이 마커입니다. 3번.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핸디캡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위원회한테 있습니다. 위원회한테 있고요. 그 스코어를 적으면 스코어를 합산을 내는 것도 위원회 책임입니다. 플레이어가 합산을 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어요. 4번. 벙커에 정지한 볼 옆에 먹다 버린 사과는 페널티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먹다 버린 사과는 뭐예요? 루스 임페디먼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 안팎 어디서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 12.2a에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걸 제거하다가 볼이 움직이면 1벌타를 받고 반드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볼이 움직였기 때문에 5번 플레이 볼이 일반 구역에 있는 수건 위에 정지했어요. 수직 아래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기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은 한 클럽 이내의 일반 구역에 있는 구제 구역에 드롭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15.2a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옆에 놓인 경우 그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치우면 되거든요. 치우다가 볼이 움직여도 페널티는 없고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위에 올라간 경우에요. 수건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니까 일반 구역에 있는 경우는 볼이 놓인 경우 수건 위에 놓였다면 볼 집어 올린다. 수건 치운다. 볼이 수건 아래 수직 아래 지점 그 지면 수직 아래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이내 볼을 드롭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리플레이스라는 건 원래 지점에 놓는 건데 아직 볼이 지면에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합니다. 이건. 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티인 구역 밖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자, 이거는 규칙 6.1b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페널티는 없고 그 스트로크를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지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고 팀 구역에서 다시 플레이함으로써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다른 홀에서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게 마지막 홀이었다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바로 뭐가 돼요? 실격됩니다. 자, 7번. 작은 벌레, 곤충, 거미, 갑각류 뭐예요? 루스 임페디먼트죠. 무척 추동물 뭐 이런 것들도 다 루스 임페디먼트이면서 외부 영향이면서 동물입니다. 멸치도 생선이에요. 상대방이란 용어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에서 다 사용된다 아니죠? 상대방이란 용어는 매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다른 플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매치가 비긴 경우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번에 한 홀씩 연장된다. 매치의 플레이오프는 뭐죠? 그 라운드의 연속입니다. 이게 새로운 라운드가 아니에요. 네, 라운드의 연속이고 그 매치는 한 번에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번에 한 홀씩 연장돼요. 위원회가 경기 조건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한 번에 한 홀씩만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 한 홀은 어디예요? 경기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매치를 시작한 첫 번째 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번 홀부터 시작했다면 연장전은 1번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경기 조건에 만약 18번 홀에서 한다 이렇게 경기 조건이 없다면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번에 한 홀씩만 연장되고요. 이 한 홀은 1번 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치에서 보통 매치 플레이를 하면 경기 조건으로 매치 플레이는 연장전을 하게 된다.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하는데 18번 홀에서 항상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아무 경기 조건이 없다면 비긴 상태로 끝나요. 그래서 연장전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위원회는 경기 조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고 드롭할 때는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무릎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는 2019년도 이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했는데 그때는 팔을 쭉 핀 상태로 드롭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규칙이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무릎 높이만 지키면 돼요. 팔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물론 손으로, 드롭은 무조건 손으로 떨어뜨려야 되지만 팔을 쭉 편 상태에 살 필요 없고요. 무릎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누워서 드롭해도 돼요. 엎드려서 해도 돼요. 오버하는 얘기지만 무릎 높이만 지키면 돼요. 나의 무릎 높이만. 무릎은 똑바로 선 높이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지면에 가까이 가서 내 무릎 높이를 떨어뜨리면 잘못된 드롭이에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의 무릎 높이면 돼요. 내가 누워서 드롭을 하더라도 내 무릎 높이만 지켜지면 정상적인 드롭이에요. 무릎을 많이 굽히면 더 위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실제 내 무릎 높이에서. 아시겠죠? 자, 11번. 구제구역이 올바르게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안에 닿았다가 불러서 구제구역 밖으로 굴러간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드롭을 해야 되죠. 무조건 두 번째 드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한 볼이 그 지점에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두 번째 리플레이스 시도를 하고 드롭한 볼이 올바르게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번째 드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3C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 드롭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드롭한 볼도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두 번째 드롭할 때 지면에 맨 처음 볼이 닿은 지점에 플레이스합니다. 12번. 골프백에 있는 여분용 골프볼은 플레이어 장비다. 그쵸. 플레이어 장비는 플레이어가 들고 있거나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플레이어 장비예요. 만약에 바나나를 먹고 있다면 플레이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면 이 바나나도 플레이어 장비예요. 장비는 인공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플레이어 장비에 들어갑니다. 장비는 인공물일 필요가 없어요. 13번. 벙커에 정지한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볼 주변에 루스 임패드먼을 제거하다 볼을 움직이겠다 올바르게 제정은 15.1에 나오는 내용이죠. 15.1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조건 루스 임패드먼트는 제거하다가 볼이 움직이면 1벌타를 받고 반드시 볼은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벙커뿐만 아니고 코스의 모든 구역. 이거는 하지만 퍼팅 그린은 제외예요. 퍼팅 그린에서는 루스 임패드먼트를 제거하다가 우연히 볼이 움직여도 페널티 없어요.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만 하면 됩니다. 자, 플레이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지 또는 움직였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가능성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이죠.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은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플레이어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있거나라는 거는 그 사실을 직접 보았거나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실상 확실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95%는 되는 경우가 사실상 확실한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레디 골프 준비된 골프란 무엇인가요? 15번 준비된 골프란 무엇인가요? 준비된 골프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먼저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레디 골프, 준비된 골프고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준비된 골프가 안 돼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플레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먼저 플레이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페널티는 없지만. 자, 16번. 클럽 길이란 플레이어가 가진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오케이, 맞죠? 클럽 길이로 측정할 수 있는 거, 클럽 길이로 측정하는 규칙이 두 번 나오죠. 티인 구역의 크기를 측정할 때, 좌우 경계를 측정할 때 티마커의 앞쪽에서 뒤로 클럽 길이 두 클럽을 재고 직사각형 구역이죠. 두 클럽 이내의 직사각형 구역이 티인 구역이고 두 번째, 구제 구역을 측정할 때, 한 클럽 또는 두 클럽의 구제 구역을 측정할 때 클럽 길이를 사용합니다. 자, 17번. 규칙에 따라 후방선 구제를 받기로 한 플레이어가 기준선 상에 볼을 드롭했어요. 기준선 상에 드롭했는데 볼이 지면에 닿은 지점보다 몇 인치 앞으로 굴렀다. 올바른 재정은? 이건 14.3C에 보면 후방선 구제에 나오는데 후방선 구제는 반드시 후방선상에 드롭을 해야 되고요.
볼이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든 한 클럽 이내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든. 그래서 볼이 맨 처음 닿은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굴러갔어도 볼이 한 클럽 이내에 정지했다면 올바르게 구제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잘못 교체한 볼 6.3b에 나오는 건데 잘못 교체한 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 볼을 플레이하면 1벌타를 받는다. 맞죠?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으면 페널티가 없다. 맞고요. 잘못 교체한 볼이 2019년부터 처음에 개정돼서 22년까지는 2벌타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 골프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잘못 교체한 볼의 페널티가 1벌타로 줄어들었습니다. 잘못 교체한 볼은, 그러니까 퍼팅 그린에서 정지한 볼을 나는 퍼팅이 잘 되는 발로 교체할 거야. 그리고 딱 교체를 했어요. 그 볼을 플레이하면 1벌타를 받게 되지만 플레이하기 전에 다른 우리 동반자가 야, 너 볼 교체하면 잘못 교체하면 1벌타를 받아. 골프 규칙을 알려주는 건 어드바이스가 아니죠. 그래? 다시 원래 볼로 바꿔서 플레이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이게 규칙 14.5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드롭했지만 볼은 굴러서 구제구역을 살짝 벗어났다. 플레이어는 볼이 구제구역에 있다고 믿고 그대로 플레이했다. 올바른 제장은. 구제구역을 벗어났으면 뭐가 돼요? 잘못된 장소죠. 다시 드롭을 했어야 되는데 드롭하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20번 파3에서 T사, 타이틀리스트 볼로 T사들 나는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B사, 브릿지스톤의 볼로 교체하고 플레이하여 홀아웃했다. 올바른 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잘못 교체한 볼이에요. 잘못 교체한 볼을 플레이한 것으로 1벌타를 받아요. 이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된다. 아닙니다. 왜냐면 잘못 교체한 볼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 볼이에요. 인플레이 볼이기 때문에 잘못 교체하고 그 볼을 플레이한 경우 페널티를 받고 그 볼로 홀을 맞춰야 됩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베이직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미디엇 버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